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은 목은 누구를 생하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상생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서로가 도움을 주고 살려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누가? 생은, 상생은. 서로 상자를 쓰기 때문에 이 상자가 서로 상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을 해준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서로가 서로에게 살려준다. 그래서 상생의 뜻은 무슨 의미가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살려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상생의 종류는 낳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 낳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낳는다라고만 표현한다면 좀 여러분이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해서 자, 화는 뭐였을까요? 불. 그렇죠? 그래서 나무는 오행이 뭐였어요? 나무로 불을 피우거나 그런 걸 우리는 불을 살린다라는 말을 하죠. 목생화, 이 목은 뭐기 때문에 나무, 목생화, 나무 불을 살린다. 또 화생토 한 거죠. 불은 화인데 흙을 낳는다. 자, 화는 불을 다 탄 뒤에 뭐가 남을까요? 재가 남죠. 재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죠? 흙의 영양분이 돼서 흙을 살리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흙을 낳는다도 맞고 또 흙을 살린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또 토생금, 흙은 토고요. 새는 금입니다. 그래서 토생금, 흙에서 무엇이 나온다? 새가 나온다. 또 흙에서 무엇을 살린다? 새를 살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금생수, 새는 금이죠. 물은 수지요. 그래서 금생수 해서 새는 물을 살려낸다. 죽은 물은 마실 수도 없죠. 그죠? 죽은 물은 식용수로 쓸 수도 없고 또 공업용수로 쓸 수도 없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없죠. 죽으면. 그래서 금이 있어야 물을 살릴 수 있다. 즉 이 말은 내 사주에 수가 있으면 반드시 금이 있어야 금생수 해줘야 물이 썩은 물도 아니고 더러운 물도 안 되고 맑은 물이 되는 것이죠. 물을 살린다라는 의미로 가지니까. 자, 그 다음에 수생목. 자, 물은 마찬가지로 수고, 이 목은 나무죠. 그죠? 그래서 나무는 물 없이는 성장하기가 어렵죠. 타 없어지고 살 수가 없죠. 작은 하초들은 매일 물을 줘야 되고 큰 나무들은 가끔씩 비가 와주고 비 오지 않으면 땅 속에서 저장해 놓은 수분을 흡수하면서 자라나죠. 그래서 수분은 곧 물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나무는 물 없으면 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무는 물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예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생이라는 개념에 살린다,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또 생만 해준다고 그래서 모두 살아난 것은 아니고 모두 좋다라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걸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조금 아까 금생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 사주 8글자 내에 사주팔자 내에 예, 금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수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앞서 시간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하나, 둘, 셋. 세 개는 우리는 많다라는 뜻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 많은 것이 결코 좋은 거는 아닙니다. 과유불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 또는 둘, 세 개는 많다. 저하고 약속하셨죠? 이렇게 기억하기로.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수는 금생수, 또 두 번째 금이 금생수, 첫 번째 금이 금생수, 이렇게 수를 생해줬어요. 그러면 이 금은 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이 많으면 금생수, 금생수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살려준다라는 의미보다는 원래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생은 살려준다 또는 도와준다가 돼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금들이 수를 생해준다면 이 물은 철분 과다의 물이 되는 거죠. 철분 과다의 물이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또 녹물이 되겠습니다. 자, 녹물을 어떻게 마실 수가 있으며 녹물을 어떻게 공업용수로 쓸 수 있으며 녹물을 어떻게 농업용수로서 쓸 수 있겠습니까? 그죠?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 쓰임새 있는 물이다, 쓰임새 없는 물이다. 쓰임새 없는 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 입장에서는 금이 살려준 거예요? 안 살려준 거예요? 안 살려준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생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생화. 자, 여기 보면 목이 화를 생하면 화는 금을 제압해서 도끼가 금이니까 도끼가 나무를 베어버리지 못하게 보호해준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지나치게 약한 불에 화에 너무 많은 나무를 넣으면 불이 꺼진다. 아까 금이 많아서 금생수해 주니까 지나치게 많은 금들이 수한테 금생수해 주니까 뭐가 됐을까요? 녹물이 됐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이 하나, 둘, 셋. 목이 많네요. 그죠? 세 개니까. 그런데 화는 딸랑 한 개 있네요. 화는 딸랑 한 개 있어요. 그럼 목생아, 목생아, 목생아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그럼 이게 생을 해주면 살려줘야 되는데 지나친 연약한 불에 약한 불씨에 너무 많은 나무들을 넣으면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버려요. 그럼 이 화는 목 입장에서 도와준다고 생해줬는데 도와준 것도 아니 된 거고 살려준 것도 아니죠. 왜 불이 꺼져버렸으니까 화 입장에서 내가 꺼지니까 죽은 거죠. 도움도 받은 것도 아니고 살려준 것도 아니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목인데 목생화를 해서 화를 살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목생화해서 이 화를 살려놓는 이유는 나중에 금이 와서 나를 금극목 하지 못하게 하려고 생을 해주는 거죠. 왜 그러냐? 자, 목 입장에서는 내가 화한테 생을 해줬다는 거죠. 도움을 받은 이 화는 다시 화극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이 나를
극하로 올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 말은 즉 내가 생하는 것은 내가 생해서 이 도움을 받은 거는 나한테 음덕을 받은 거고 보시를 받은 거죠. 즉 나한테 도움을 받았으니 목 입장에서는 화야 내가 목생화 해줄게. 그래서 목생화를 도움을 줬어요. 화 입장에서는 고마워. 내가 은혜 갚을게. 나중에 금이 와서 너를 극하러 올 때 내가 화급금으로 너를 극하지 못하게 할게. 이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사와 비슷하죠. 네, 비슷한 게 아니라 아예 밀접하죠. 자, 그 다음에 화생토. 화생토도 마찬가지로 화가 주인공인데 토로 생을 해 주었죠. 그렇죠? 네, 생을 해 줬어요. 그러면 토 입장에서는 화에게 도움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 도움을 받았죠. 누구 입장에서? 토 입장에서. 화가 화생토 해줬으니까. 그럼 이 토는 무슨 일을 할까요? 모든 오행이 두 가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네, 기억하시겠죠? 네, 두 가지 합니다. 토생금, 토극수 이렇게 두 가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토가 화한테 도움을 받고 가만히 쳐다봤더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한테 화생토로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 자,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으면 은혜를 갚고 싶겠죠. 그래서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더니 이 수라는 게 이 화를, 나를 도와준 화를 수국화하고 불을 꺼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 토가 토극수, 내가 나한테 도움을 준 화를 왜 네가 수국하니? 하고 그걸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누가? 토가 토국수로 이 수를 극을 해서 힘이 없어서 수극화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네. 또는 다른 예로 또 하나 들어본다면 화가 하나 또 있고 화가 몇 개? 하나, 둘, 셋. 3개 있으면 우리는 많다, 많은 것은 뭐한다? 좋은 게 아니라 흉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토 입장에서는 토의 할 일은 토는 흙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즉 가색의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뭐를 가지고? 수분을 머금고 적당한 무슨 토가 돼야 돼요. 수분은 있는 적당한 무슨 토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습토가 돼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자, 그런데 화생토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 세 개의 화가 화생토, 화생토 이렇게 생을 해주면 이 토 입장에서는 도움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는 겁니다. 이 생이라는 개념은 살려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살려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화로 토를 물기를 하나도 없이 화생토로 하는 것, 즉 땅이 뭐 해버린다? 메말라 버린다. 화가 뭐가 많으면 불이 너무 많으면 땅이 메말라 버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의 역할로 못하고 토가 죽은 사토가 돼버리는 거죠. 사토가 돼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생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토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생금도 마찬가지인데 토가 하나 있어서 금을 생해 주는 건 균형이 맞기 때문에 정말로 금 입장에서는 도움도 받은 거고 살려주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토가 하나, 둘, 셋, 세 개는 뭐라 그랬어요? 많다라고 했죠? 이 많은 토가 토생금, 토생금, 토생금. 자, 생을 해줬습니다. 근데 생해주는 게 아니라 토가 금을 덮어버렸습니다. 뭐 했다고요? 묻어버렸어요. 메워버렸어요. 금은 숨 막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토가 금을 생하면요. 또 어떤 일이 있다? 이 금은 몇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금은요? 두 가지. 금생수, 금금목. 그러면 나는 토인데 내가 토생금을 해서 금을 도와주고 살려줬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금이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더니 이 목이 나를 도와준 토를 목국토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그런데 나를 도와준 이 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이 금금목 하고 있으면 이 목은 목국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토생금을 해주면 이 금은 고마워서 이 목을 제압을 해서 토양성의 나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문구도 되고요. 그렇죠? 어쨌든 나를 극하러 오는 걸 못하게 한다고 하니 나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러나 아까 했었죠? 흙이 너무 많으면 금은 땅속에 뭐한다? 묻혀서 내장돼 버리고 녹슬어 버립니다. 아까 아까 몇 개였어요? 토. 그럼 금이 한 개, 토생금 해준다고 해줬는데 이 생이라는 거는 도와주는 거가 돼야 되고 살려줘야 되는 게 되는데 살려준 것도 아니고 도와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많으면 그러니까 흙이 너무 많으면 몇 개? 3개. 그럼 이 금은 땅속에 깊숙이 묻혀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다. 매장돼 버리고 녹슬어 버린다. 그럼 살려준 것도 아니고 도와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까 한번 했었습니다. 이거. 그런데 한 번 더 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자, 금생수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습니다. 한 번 더 해요? 네. 아까 철분 과다 원래 금은 금생수 이렇게 생해주는 게 맞습니다. 금도 하나고 수도 하나고 그러면 균형과 조화가 맞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금이 많으면 이렇게 많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많다고 했죠? 많다고 했잖아요. 3개니까. 금생수, 수는 뭔데? 물인데. 그러면 이 금들은 뭘까요? 철분. 그럼 이 물이 무슨 물이 될까요? 농물 또는 철분 과다의 물로 먹을 수도 없고 농업용수로 농사도 줄 수도 없고 사용할 수 없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물은 즉 쓰임이 없는 물이죠. 그죠? 즉 능력 없는 물이죠. 능력이 없다.
그죠? 그래서 금생수도 지나치게 해주면 옳지 않다. 적당히 해줘야죠. 그죠? 자, 그다음 금은 화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화급금을 하니까. 그래서 이 금은 금생수를 합니다. 그래서 수는 금의 도움을 받아서 금생수 받아서 금이 무서워하는 화를 수극화로 꺼버립니다. 금은 누구를 무서워한다고요? 금은 누구를 무서워해요? 화를 무서워한다. 화를 무서워한다. 근데 금이 금생수를 해놔서 수를 도움을 줬다면 이 수가 있으면 수극화 해서 화가 금을 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즉 불이 새를 녹여버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지요. 이해됐을까요?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새가 너무 많으면 금속 물질 등이 수에 흘러나와서 물이 뭐 해야 된다? 탁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철분 과다의 물이 돼서 녹물이 된다. 그래서 먹을 수도 없고 식수원도 될 수 없고 그러한 물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수생목도 마찬가지죠. 수생목도 수는 물이고 목은 나무입니다. 나무는 물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나무가 클 수가 있고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생목, 이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가 하나, 둘, 셋. 세 개는 많다라고 약속을 했었죠. 그렇죠? 이 많은 수들이 수생목 이렇게 생해주면 반드시 도와줘야 되고 살려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도와준 것도 아니고 살려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는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부목이 되어버립니다. 부목. 나무가 물에 떠다니는 나무가 돼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장맛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작은 나무들은, 화초들은 뿌리째 뽑혀서 동동동 막 떠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는 쓰임새에 있는 물이어야 됩니다. 수는 반드시 물이니까 사용될 수 있는 맑은 물, 쓰임이 있는 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쓰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쓰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나무한테 수생목 해줬어요. 근데 쓰임이 있는 물이 되려면 반드시 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토가 어떻게? 물기를 막거나 제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간척지 같은 데 보면은 또 바닷길을 막는 방파제 또는 댐 이런 것들을 뭘로 막아요? 흙으로 막아서 물기를 막아서 물 웅덩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호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방파제 또는 댐 이런 걸로 쓰임새 있는 물을 많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가 하나 있다. 그런데 토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물은 조그만 길에 이만큼 웅덩이가 있는데 도국수 메꿔버렸어요. 그럼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기를 막거나 물 웅덩이조차 메워버리는 것을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뭐가 많으면, 토가 많을 때. 이럴 때 내가 수생목해준 이 나무가 이 토를 목국토로 제압을 해서 나를, 이 웅덩이를 토국수로 웅덩이를 메워버리는 것을 이 목이 목국토로 막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생은 내가 남한테 도와주고 음덕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사에서도 내가 누구에게 도와주고 보시를 해놓은 일이 있다면 언젠가는 내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를 극해로 오는 것들이 있을 때 그때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좀 약해진다라는 거죠. 나한테 도움받은 목이 뭐한다?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뭐로? 목극토로 되고 있을까요? 네, 너무 장시간이 되니까 지루하시죠? 그래서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어떻게 된다? 썩어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뭘로? 지금 수생목 했는데 아까 앞서서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어떻게 된다? 부목이 돼서 떠내려간다 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썩어서 죽게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을 한다 하여 모두 길한 것도 아니고 극한다 하여 모두 흉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서 많다고 해서 길한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흉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상극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